됐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내가 유튜브에다 수업을 4단원 파트 책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책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잠깐 화면 전환만 좀 하고 잠깐만 기다려요. 몇 번 하긴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완자책인데 완자책 여러분들 보면 제가 앞부분에 수업을 좀 했거든요. 여기 4단원에 1, 2 수업을 했는데 요거 쭉 다 하고 3단원 내용 정리하고 다시 해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진도 나갔고 그 앞에 내용들 질문 있는 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꼭 여기 톡방에 아이고 공개적인데 올리기 좀 창피하다 싶으면 개인톡이라도 좋으니까 꼭 질문하세요. 지금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연장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온라인 수업 이용해서 이왕 또 수업하려고 이거 샀잖아. 이거 봐봐. 이거 샀으니까 요것도 이제 앞으로 좀 정보통신 시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원에 없는 시간에 또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간단히 수업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복습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 영상이 동적 평형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는 수업을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봤다고 가정하고 혹시 그래서 못 따라오겠으면 수업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문제 좀 보면서 해설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수업할 때, 딴반 수업할 때 적어놓은 것들을 내가 지우지를 않았네. 자, 여기 보면 3년기 정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수업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서는 3년기 정의를 확장을 합니다. 아레니우스 3년기 정의가 있고 브랜스테드 롤이 3년기 정의가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반응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3과 염기를 각각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답만 띡 써주면 여러분들 푸는 것만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는 가역 반응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반응이 있고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화살표 되어 있는 거는 정반응할 때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는 동안 얘네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CN이 쫑 해갖고 CN-로 바뀌었어. H2O는 뿅 해갖고 H3O 플러스로 바뀌었거든. 그 말은 HCN이 H2O인데 H 플러스를 준 거죠. 그 주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주고 나니까 이렇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을 쓰세요라고 하면은 H 플러스를 주는 녀석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CN이 H2O한테 산을 주고 H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염기를 쓰세요라고 하면 H 플러스를 받아주는 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예요. H2O가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돼. 그래서 H3O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받아준 녀석을 써야 되니까 잘못 썼다. H2O가 받아줬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럼 역반응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역반응에 대한 해석.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돌려줘야 돼. 이렇게 돌려주고 CN-가 H 플러스를 받게 되죠. 그러면 역반응 기준으로는 H3O 플러스가 H 플러스를 CN-한테 주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렵네. 하이드로늄 이온이 사이아나이드한테 프로톤을 줬다고 하는 것보다는 쉽지. 좀 암호문 같으니까 H3O 플러스가 H 플러스를 CN-한테 주니까 4는 역반응 기준으로는 H3O 플러스가 되고
역반응할 때는 받아주는 쪽이 CN-니까 요 사이한화 음이온이라고 하는 CN-가 되는 거죠. 한 문제만 풀었지만 2번, 3번에 대해서도 꼭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연습을 좀 필요한 내용이니까 꼭 해보도록 해요. 그다음 요거 좀 어려워해. 3학년들도 들을 때는 알겠다 그러는데 자꾸 헷갈린다라고 많이 그러거든. 그거 한번 볼게요. 다음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 관계인 물질의 쌍을 있는 대로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짝산 짝염기니까 일단은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HCO3-가 지금 CO3E- 바뀐 거지.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얘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H+를 주고 이렇게 바뀐 거야. 그죠? 얘는 H+를 받아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얘가 정반응할 때 얘가 산이고 받아주는 물이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역반응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반응을 할 때는 얘가 여기에다가 H+를 쫙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 얘가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고 H3O+는 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역반응할 때는 얘가 산이 되고 이 녀석이 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요번에 아까 전에 4번 문제하고 풀이가 똑같죠. 근데 여기 짝산 짝염기는 과연 뭐냐라고 하면 이게 짝인 거야. 이게 짝을 찾아야 돼. 요렇게가 짝이야. 요렇게가 짝. 수업 영상 안 본 사람은 이따가 수업 영상 보면 돼요. 요렇게가 짝이야. 무슨 얘기냐면 HCO3- 이거 탄산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수소이온이 떨어지면서 CO3E-로 바뀔 수가 있고 거꾸로 다시 얘가 H+를 받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얘네 둘은 서로가 짝인 거야. 그러면 뭐라고 답을 써야 되느냐? HCO3-의 짝 염기. 그러니까 여기서 염기가 CO3E-는 염기라고. 그러니까 염기가 CO3E-인데 이게 누구의 짝이냐면 이 녀석의 짝인 거야. 그래서 HCO3의 짝인 염기 CO3E-. 읽을 때는 HCO3-의 짝염기 CO3E- 이렇게 읽는 거야.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HCO3-는 산이야. HCO3-. 근데 누구의 짝이냐면 이 녀석의 짝이죠. 그래서 CO3E-의 짝 산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또 쓸 수 있어요. 어떻게? H2는 정반응할 때 염기예요. 염기 H2O입니다. 근데 누구의 짝이냐면 H3O+의 짝. H3O+의 짝인 염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역반응을 할 때는 얘가 산이니까 H3O+는 산이야. 누구의 짝인 산이냐면 H2O의 짝이 되는 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알듯 말듯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되게. 이 문제 안에서 문장으로 물어보면 꽤 많이 헷갈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응용을 해도 이 내용이 달아서 그냥 문제 하나 주는 거죠. 하나만 주면 다행이지. 뭐. 2개 줄 수도 있는데. 꼭 잘 봐두도록 합니다. 꼭. 짝꿍 못 찾으면 안 돼. 저장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좀 빨리 넘어가더라도 동영상 다시 봐요. 이거는 수업하다 얘기한 거.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얘는 뭐냐 이런 거 구하게 돼요. 다음 수용액의 pH와 pOH를 구하세요. 뭐 1리터에 뭐가 있다 이런 거 구하게 되는데 자, 이 HCl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산입니다. 강한 산. 그러면 HCl을 물속에다가 넣으면 H+랑 Cl-로 100%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1번 0.1몰 HCl 수용액은 H+와 Cl-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각각 이온의 농도도 0.1몰 하면 돼. 오랜만에 몰농도 나와서 당황스럽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좀 더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pH를 구하라 그러면 pH는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했으니까 이걸로 pH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0.1이니까 pH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pH가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이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막 더 낮아지면 더 산성인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pH 1은 뜻이 뭐고 2는 뜻이 뭐고 pH 1과 pH 2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씩 차이 날 때마다 pH는 1씩 올라가고 1씩 내려가게 되는 거야. pH 1이 되죠. 그 다음에 25, pOH 얘는 뭔가? 자, 25도씨에서는 수용액, 물 속에서는 무조건 수소이온의 농도랑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물의 이온화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0.1몰 농도라는 건 이걸 통해서 이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3승 몰 농도가 되죠.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뭐를 구하려면 pOH를 구할 수 있는데 pH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였던 것처럼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아닌 수산화이온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구해놨으니까 pOH는 13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가 되기 때문에 pH랑 pOH는 더하면 14가 되는 형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이 pH 구한 걸로 pOH 바로 구해도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의 KOH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속에 들어가면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칼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1대1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칼륨 이온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고 사실 필요 없죠. 처음이니까 다 써주는 거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이렇게 돼.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걸 이용하면 pOH를 구할 수 있죠. pOH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pOH는 3.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H 플러스의 농도랑 수용액 안에서는 얘네 둘이 곱한 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다 이렇게 돼. 그래서 pH는 1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pH가 7보다 높다라는 거에 그 염기성의 의미가 이렇게 OH 마이너스 농도가 높으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만 포인트를 다시 얘기하자면 중성일 때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없다가 아니고 수용액 안에는 이때까지 없는 줄 알았는데 화학원에서 이제 뒷부분을 배우면 알게 되는데 원래 물 안에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둘 다 들어있는 거야.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게 25도씨 기준으로. 근데 외부에서 산이 들어와서 H 플러스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OH 마이너스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외부에서 연기가 들어와서 OH 마이너스 농도가 올라가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내려가게 되는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로 이제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 되는데 내가 얘들 풀어보지도 않은 완전 문제를 내가 낼면 풀어버리면 좋냐? 지금 니네들이 풀어보고 내가 풀이를 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순서상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다른 책으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른 책. 다른 책을 뭘 볼 거냐면 수능 완성을 볼 겁니다. 수능 완성. 선생님 설명문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교재를 고른 건데 뭐 그렇게까지 뭐 미친 듯이 어렵게 설명할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고 여러분들 수능 완성 풀 때쯤 되면 선생님이 수능 완성을 풀어줬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날 테니까 수능 특강 완자 풀고 수능 완성 풀고 그 뒤에서야 보게 되겠죠? 뭔가 이렇게 막 잔뜩 풀어놓긴 했네. 자, 수능 완성이고요. 혹시 수능 완성 책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갖고 책을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능 완성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받아가지고 뭐 프린트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거 사도 얼마 안 해. 5천 얼마인가 6천 얼마인가 밖에 안 하니까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안 사주면 엄마한테 안 사준다고 확인서 받으면 선생님이 사줄게. 그런 게 아니고 완성책은 여러분들이 완자책은 여러분들 풀어보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수능 수준의 문제들을 학교 시험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거니까 좀 치워야겠어. 됐어요? 자, 이런 게 전형적인 니네가 학교 시험에서 보게 될 계산 문제예요. 물론 이제 개념 문제들도 보기는 봐야 돼요. 뭐 이런 거 가역 반응이 돼 있으면 양쪽 화살표다 이런 거 이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풀어봐줘야 되는 건 개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난감해 하니까 내가 좀 풀어주는 거야. 여기 보니까 25도씨에서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작용이다. 25도씨는 아까 전에 H 플러스랑 OH-의 농도의 곱이 11-14승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쓰는 거야. 심지어 여기 주어져 있어. 근데 안 주어져 있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암기. 자, 한번 볼게요. 비는 물은 비누가 녹아있는 물이죠. 침도 대부분의 성분은 물입니다. 그리고 위액이나 오렌지 주스도 물이 제일 많아요. 우리 주변에 웬만한 물질들은 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을 기반으로 한 수용액들은 요게 성립을 하죠. 자, 그럼 아까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오렌지 주스가 pH가 3이라는 건 pH가 3이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한 값이 3이라는 거야. 좀 계산하다 보면 바로 암산은 뿅 나오는데 처음이니까. 로그 못하는 사람 있어?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그나 듣고 있니? 홍균아 준다. 네? 안 졸았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로그의 x가 3이 되려면 x는 얼마냐? 10에 마이너스 3. 그래, 10의 마이너스 3승분. 이렇게 가끔 기술 질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리를 뜨지 마세요. 차라리 선생님 똥 마려워요 얘기하면 쉬었다 갈 테니까 자, 10의 마이너스 3승분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을 어떻게 채우냐면 요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액이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pH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비눗물도 마찬가지. 물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게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럼 pH는 9 침은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뒤에 가면 4단원 가면 어렵다고 계산 문제 많아서 막 빡셀 것 같다고 많이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할만하죠. 나는 다만 걱정인 게 바뀐 교육과정으로 4단원이 나오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전 교육과정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끌어서 쓸까봐 그게 걱정이다. 자, 이게 H3O 플러스는 위액이 오렌지 주스의 10배이다. 위액이 오렌지 주스의 10배이다. 맞죠?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이게 음수 지수가 가끔 이제 잘 안 보다 보면 헷갈려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다 10배를 해줘야 이거죠. 곱하기 10 해줘야. 그거 조심해야 돼. 실수 많이 하더라고. 별거 아닌데. 자, pH는 위액이 2, 비눗물 9보다 작다. 맞아요. 그다음 OH-는 비눗물이 침의 100배이다. 여기 있잖아. 비눗물이 침의 100배 맞죠? 맞는 말입니다. 시험인데 이거 다 맞아요.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음수지수라서 곱하기 10인지 나누기 10인지 헷갈려 하는 거 첫 번째랑 그 다음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pH 7대가 중성인데 7보다 낮아지게 되면 pH는 낮아지면서 수소이온의 농도는 올라가게 되거든. 근데 이게 pH가 낮다라는 표현과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라는 표현이 같은 말인데 낮으니까 낮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게 틀리기 쉬우니까 잘 합시다. 마찬가지로 pH가 7보다 커지면 pH가 높아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는 떨어지는 거고요.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대신 올라가는 겁니다.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넘어가 볼까? 비슷비슷한 건데 너무 뭐 많은 문제를 일일이 풀기보다는 좀 비슷하게 생긴 것보다는 다르게 생긴 것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뭔가 딱 봐도 수능스럽다. 문제가 6번 문제, 그지? 6번은 수능스러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거 없어요. 처음 보면 무섭게 생겼을 뿐. 수용의 가나다의 pH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pH가 3이래. 즉, 가 수용액은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가 되는 거야. 나는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가 되는 거고, 다는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수용에 관해서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둘이 곱해서 다시 한번 강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라는 걸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다 써놓고 틀리지 마세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큰 거죠. 음수 지수라서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둘이 같다. 맞아요. 그다음 다는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 응? 웬 6? 6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치? 말도 안 됩니다. 10의 10승이죠, 10의 10승. 이 답은 3번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제네럴한 거야. 다 비슷비슷하죠? 이거 한번 볼까요? 다음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순수한 물은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의 정의는 OH-와 H 플러스의 농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물에서는 H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를 곱하면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데 둘이 농도가 같대. 둘이 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걸 X라고 두면 얘도 X니까 X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상황이니까 X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길이 맞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이 정도는 그냥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님, 물에 산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산을 가면 어떻게 돼? 산이 들어와서 H 플러스를 많이 내어놓겠죠. 그럼 아까 말했지만 수용에 관해서는 H 플러스가 늘어나면 OH 마이너스는 줄어줘야 돼요. 둘이 곱해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그다음 KW는 NaOH 수용액이 물보다 크다. 이거 되게 함정복인데 이거는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크다가 아니고 같다가 맞아요. 순수한 물이든 수소나 나트륨을 집어넣은 물이든 염화수소를 넣은 물이든 이 둘의 곱은 일정한 거고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KW 값은 상수, 얘는 상수. 상수 뜻 뭔지 알죠? 변하지 않는 수. 이렇게 돼요. 풀어보도록 하고요. 완자책 풀고 심심한 사람은 수능 특강이나 선생님 올려준 수능 완성 뽑아가지고 풀어보세요. 여기도 내가 몇 문제를 풀었었는데 갑자기 와, 글자 막 큰 거 보니까 수능 3년짜리 문제 수준인 것 같은데 와 어렵겠다, 그치? 어려워요. 처음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니네 가끔 오해하는데 쌤 미리 다 풀어보고 저번에 설명한다고 한번 써놓긴 했는데 미리 딱 잡지 보고 달달달달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나도 그냥 보면서 분석하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를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미리 한 3번 풀어보고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처음 푸는 것처럼 하면서 보여주면 사기지. 그래서 내가 미리 될 수 있으면 안 풀어보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처음 접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일단 뭐 25도씨고 물에 A라고 하는 수용액을 넣는데 산염기 단원이니까 아마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겠지, 그지? 그걸 막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 한번 붓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이거 뭐지? 근데 이거 떠오른 사람은 풀이를 하나 떠올릴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올려준 동영상은 안 봤어도 오늘 수업 들은 것만 들어도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고 했고 이 나 수용에 관해 하필 OH-랑 H 플러스랑 H3O 플러스는 같은 거예요. 쓰기 편한 걸로 쓴 겁니다.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고딩인데 풀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X, 예를 들어 이걸 X, 얘를 Y라고 하면 X 곱하기 Y는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러면 Y분의 X는 10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X는 100Y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100 곱하기 Y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 Y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6승 Y는 10의 마이너스 8승 X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그런 말 1단원 할 때 많이 했는데 그리고 특히 선생님하고 물리 수업 하는 사람 많이 들었을 거야. 야 이거 수학 아니고 물리야. 이거 수학 아니고 화학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무 그렇게 푸는 건 좀 바보 같은 풀이에요. 처음 봐서 어쩔 줄 모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잘 들어두세요. 이 데이터는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잘 봐봐. 원래 물에서는 중성이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pH는 7인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 물농도. 근데 중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요거 기준으로 쓸게. OH 마이너스의 농도와 H 플러스의 농도의 곱이 아니고 B지. 1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둘이 같으니까. 순수한 물에서는. 그러면 순수한 물이 아니고 산성이면 어떻게 돼? 산성이면 얘가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어요. 염기성이면. 얘가 줄고 얘가 늘어나죠. 근데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가 늘어나면 이 둘이 곱해서 일정한 이 성질 때문에 H 플러스 농도가 10배로 늘어나면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수소이온의 농도 지금 이게 pH가 요게 바로 pH 7인 상황이야. 그럼 pH 6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pH 6. 즉 H 플러스의 농도는 아까보다 10배로 올라가게 되고 이게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로 올라가면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분의 1로 준단 말이야. 아까보다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분의 1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 될까? 이게 바로 100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비율 나오면 무조건 때려놓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중성일 때는 이게 1대 1인데 이게 100이 된 이유가 요거 10배 되고 요게 10분의 1이 됐나 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즉 얘는 pH가 6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pH가 5다 이러려면 어떻게 돼? 요거 100대 요거 100분의 1배거든. 그러니까 pH가 5가 되려면 요 값이 100이 아니고 만으로 바뀌죠. 반대로 pH가 8이 되려면 얘가 10분의 1이고 얘가 10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0이 아니고 100분의 1로 바뀝니다. 이러면 이제 pH가 8이 되죠. 이 데이터는 고3들도 꾸준히 나오는데 꾸준히 이렇게 헛발질하듯이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학적인 성질을 잘 이용해서 풀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 잔뜩 했지만 이 설명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얘는 pH는 6, 즉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 이거는 뭐 모르지. 뭐 또 부었으니까. 자, 첨가한 A 수용액의 pH는 6보다 작다.
이거 맞아요. 응? 어떻게 알았지? 보자마자. 이게 pH가 물에다가 이걸 타서 pH가 6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물을 안 탔으면 A 수용액은 훨씬 더 진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훨씬 지금 pH가 7에서 6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물일 때 pH 7에서 6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산성수용액인데 그러면 물을 안 섞은 A는 훨씬 더 진한 산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pH가 6보다는 무조건 낮아야 되죠. 더 진한 산이니까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낮아야 되죠. 그래서 6보다 작다가 맞아요. 그 다음 나에서는 pH 6이라고 H 플러스 농도 구했고 가에서는 pH 7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도 맞다가 되죠. 가에서 혼합용액의 pOH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진한 산을 또 부었어. 또 보면 어떻게 돼? 이게 pH 6이고 이게 pH 7이면 얘는 pH가 6보다 더 작아지게 돼. 그러면 pOH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pH가 6이고 pOH가 8인 거란 말이야. pH가 6보다 작아지면 pOH는 8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둘이 더해서 14가 돼야 되기 때문에. 농도는 곱해서 14고 pH, pOH는 더해서 14. 그러니까 다해서 혼합용액의 pH는 8보다 작다가 아니고 8보다 크다가 맞죠. 물리 배운 사람들은 여기가 약간 이런 느낌? 연력학 할 때처럼 계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개념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이 농도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 이거는 수능형 문제인데 이번에 니네들이 학교 시험 치면 어려워할 요령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1단원하고 4단원하고 짬뽕 문제입니다. 1단원 내용 다 까먹은 사람들 좀 힘들 수 있어요. 1단원 내용에서 그 몰 개념, 특히 몰 농도 개념이 4단원에서 용역을 다루기 때문에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잊어버린 사람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할 거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5도씨에서 두 가지 HCl 수용액 가와 나를 섞어서 물을 첨가해서 혼합용액을 만들었대요. 근데 나의 pOH는 13보다 크다. 여기서 분석 끝내고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나는 지금 답만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pH 1이라는 건 이 가수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가 0.1몰 농도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 혹은 HCl의 몰수는 몇 몰일까요? 이게 기억이 나야 돼. 분명히 혼합용액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여기 보니까. 혼합용액에 대해서 다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섞기 전에 용액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몇 몰일까요? 자, 몰농도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몰농도는 정의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용액의 부피, 이게 공식이죠. 정의가 아니고. 용액의 부피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공식만 기억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수업한 사람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 0.1 몰농도 머식이다. 예를 들어 HCl 용액이다 라고 하면 이게 뜻을 잘 기억하라 그랬지. 이게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이 0.1몰 들어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A 몰농도 HCl 용액이다 라고 하면 1리터당 용질이 A몰씩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즉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 0.1몰 정도 나와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부피 나와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해도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공식 쓰는 사람 뭐 걸렸다고 내가 혼내진 않겠지만 쓸 거면 뜻은 정확하게 알고 쓰시고요. 나는 공식을 쓰지 않겠습니다. H2가 뜻을 이용하면 얘가 뭐야? 0.1몰 정도가 1리터당 0.1몰씩 들어있대요. 근데 이 수용액이 1리터가 아니야. 보시다시피 0.6리터예요.
그러니까 1리터에 10분의 6만 되죠. 그럼 그 용도도 10분의 6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1, 즉 0.06몰만큼만 들어있죠. H 플러스가 혹은 HCl이. H 플러스나 HCl이나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면 0.2몰 농도고 200ml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0.04몰입니다. 이렇게 빨리 하세요. 그런데 0.2몰 농도가 1리터당 0.2몰인데 이게 0.2리터예요. 그래서 0.2리터 곱하기 0.2몰 농도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0.2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수용액 중에서 누가 진한 거지? 0.1몰 농도랑 0.2몰 농도. 진하면 이게 더 진하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는 누가 많이 들었니? 라고 하면 많이 들기는 얘가 더 많이 들은 거죠. 많이 들었다고 해도 묽을 수는 있어요, 그죠? 물이 많으면. 이건 어떻게 돼? 적게 들어있지만 물이 적다 보니까 진한 거죠. 농도를 보면 이게 진한 거고 물수를 보면 용질이 이게 많은 거야. 자, HCl 플러스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농도가 묽지만 물수는 더 많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가 돼요. 그럼 혼합 용액도 분석을 해봅시다. 혼합 용액은 둘이 합쳐서 넣어서 물을 넣은 다음에 부피를 1리터로 맞춰준 거야. 그렇지만 용질은 얘네 둘이 합친 것만큼 들어있을 거야. 즉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물수는 0.03몰하고 0.06몰 더해서 0.1몰만큼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용액의 총 부피는 1리터야. 그럼 1리터당 0.1몰 들어있어. 그럼 농도는 0.1몰 농도 이렇게 되죠. pH는 1. 그래서 가와 다가 같다. 맞는 보기가 되죠. 아, 잘했다. 근데 기억이 왜 안 나냐고 이제 기억해야죠. 요거 이제 머리 잘 써야 되는 보기인데 니들이 보면 여기 H 플러스의 농도가 0.2몰 농도 돼 있으면 완전 이과 본능으로 이거 pH 구하세요라고 하면 마이너스 로그의 0.2 이걸 구하는 거니까 와 이걸 막 구하고 있단 말이야. 뭐 구하려면 구하지. 마이너스 로그의 선생님도 이과거든. 0.2니까 어떻게 돼? 10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2 플러스 로그의 10이고 로그 2가 약 0.3010이니까 그냥 0.3이라고 근사 치고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pH는 0.7 이렇게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나가 pH 얼마나 물어본 적이 없어. 그지? 이걸 구하고 있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인 거야. 물어볼 땐 구해야죠. 물어볼 땐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우개 안 갚아. 열심히 하는데. 지우지는 말고 뭘 물어보는 거냐면 pH 물어봤어. 그럼 pH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H 플러스가 0.2몰 정도면 H 플러스가 0.1몰 정도일 때보다 더 많이 들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0.1몰 정도일 때가 pH가 바로 1이거든. pOH는 13이고요. 둘이 더해서 14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보다 좀 진해. 그럼 pH는 어떻게 돼? 1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그럼 pOH는 어떻게 돼? 13보다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서 13보다 크다라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이게 화학적인 풀이죠. 수학적인 풀이가 아니고. 근데 이거 13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온 거고, 크다 작다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0.2몰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으면, 이 pOH가 13이라는 게 이게 pH 2라고 비교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세팅을 해놓고 요걸 기준으로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풀이가 엄청 좋은 풀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것보다 이게 빠르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3년기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수학이 아닌 화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고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비슷한 문제 완자책이나 수능 특강에 있으면 꼭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면
한염기 자동이온화 관련해가지고는 문제가 끝나게 돼요. 근데 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꽉 맞춰서는 안 할게요. 내가 수업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얼굴 보고 수업하면 쉬는 시간도 조금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시간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혼자서 떠들면서 1시간 20분을 떠들면 이네들 숨이 차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이제 가역 반응 관련해가지고 문제 한 2-3개만 더 보고 수업은 거기서 종료를 할 테니까 대신 약속은 해줘야 되는 게 니네들이 꼭 복습을 해가지고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니까 잘생기라고 좀 크게 합시다. 잘생겼다고? 자, 니네가 꼭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복습을 꼭 할 것, 앞에 수업 진도 영상 꼭 볼 것, 그리고 완자책이나 그런 거 꼭 풀어볼 것,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 꼭 할 것. 지금 비대면 수업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 수업을 못했던 부분, 온라인 수업한 것도 수업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100%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도 할 수도 있고 테스트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꼭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 입장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안 해도 2-3일씩 미루지는 않을 테니까 자, 문제 한 2개 정도만 더 보고 수업 끝낼 테니까 좀만 집중합시다. 자, 이거는 가역 반응 얘기인데 수업 영상 안 본 사람은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여긴 수업 영상 안 봐도 별로 안 어려워요. 이런 게 이제 수능 기출 문제인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야. 봐봐. 2020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화투. 원래 물의 자동 이온화하고 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화학 평형은 원래 화투에 있던 내용이에요. 화학2에서 일부만 떼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별로 안 어려워. 통째로 들고 내려왔었으면 진짜 어려웠을 텐데. 개념만 거의 갖고 오고 계산은 걷다 던져놓고 왔거든. 나중에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화투를 하게 되면 계산을 빡세게 하라고 보게 될 건데 개념만 보는 겁니다. 자, H2H랑 H2 기체가 이렇게 됐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대. 이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라는 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평형에 도달하였다는 거야. 평형에 도달하였다. 그만큼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야. 즉 지금 물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건 증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날아다니는 수증기들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응축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반응식 이래들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설명하려고 쓰는 거야.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바뀌지만 거꾸로도 가능하고 요거에 평형을 이룬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증발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증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날아다니는 수증기 입자들이 물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응축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 물이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물이 처음에는 내려가. 증발을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좀 있으면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져서 응축을 안 하죠. 이 응축을 보고 싶으면 메인 수업 시간에도 진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여름에 샤워하고 에어컨 밑에서 말리고 뽀송뽀송해져갖고 되게 습한 날 밖에 나가면 나는 방금 씻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아직 땀 한 방울 안 났을 때인데 나오자마자 끈적하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니네 피부에 응축하는 거를 느낀 거야. 모공에 습기가 차면 우리가 그 끈끈함을 느끼거든요. 자, H2 기체 압력은 변하지 않는다. 평형에 도달하면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더 이상 늘질 않아요. 증발을 멈춘 건 아니지만 늘질 않아요. 맞아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아져요. 물이 증발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돼요. 쉽죠? 여기는 거의 대부분 잘 풀어요. 거의 대부분 잘 푸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었는데 말장난에 한 번씩 걸려들 만한 보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조심할 수 있게 혹시라도 이런 말장난이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말이
생각이 들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3년짜리 문제 황산고리 수용액에 대한 실험이다. 50도씨 황산고리 포화 수용액을 준비한다. 포화 수용액이랑은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녹지 않는 게 아니라 녹아 들어가는 만큼 물 분자 사이에 녹아있는 입자들이 튀어나온다. 석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A라고 하는 고체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가 되는 과정에서 포화가 되면 포화가 됐다는 건 수용액에 녹아있던 것도 튀어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용해되는 만큼 석출이 될 때 포화된다라고 해. 반면에 물을 많이 가져다 놓고 설탕 한 숟가락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하나도 석출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포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해가 훨씬 더 활발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석출이 활발해지면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자, 수용액을 30도씨로 냉각을 시켰더니 용질이 가라앉은 수용액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게 30도씨에서는 용질이 석출이 됐지만 이 안에 용질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그 온도에 맞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가 낮아지지만 고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는 그 나름의 평형이 있고 낮은 온도에서는 그 나름의 평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평형에 이른 거고 이것도 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화 수용액은 무조건 평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용해 과정은 가역 반응이에요. 그거는 냉각시켰더니 바로 균형이 깨지면 석출되는 걸로도 볼 수 있죠. 나에서 황산고리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그랬는데 냉각시키고 가라앉아서 유지가 되면 이것도 또 다른 평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냉각시키는 동안 석출됐으니까 X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거는 니네들이 생각할 때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지 요걸로 30도씨로 맞춰놓고 기다리면 이 둘은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말장난인 거예요. 이런 게 말장난. 선생님 이게 석출 속도가 더 컸으니까 석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석출되는 과정에서 그렇고 항상 이게 깔아앉았다라는 건 다시 또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 온도의 포화 용액에 용질이 가라앉을 때 석출 속도는 용행 속도보다 크다가 아니고 깔아앉아 있을 때는 무조건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조금 짧은 듯 하지만 뭐 영상 찍어 올리고 하느라 내가 시간을 또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거 중방도 바로 닫지도 않을 거고 톡방은 그냥 유지할 거예요. 톡방은 닫지 않을 테니까 앞에 거 영상 보기 위해서 접속 끊는 사람은 자유대로 하고 선생님 어디 자리 안 뜨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채팅창이나 혹은 톡방이나 혹은 뭐 얼굴 보고 있으니까 마이크 켜가지고 질문하세요. 오늘 여기까지.